페레데 전자도 법칙의 왼쪽 페이지, 전자도 법칙에 보면 페레데 전자도 법칙을 설명하고 균일한 자장 내에서 운동하는 도선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나타내시오 이런 건데 바로 이게 페레데 전자유도 법칙 그 자체죠. 근데 이제 페러데이가 이 전자유도 법칙을 만들긴 했는데 앙페르도 이제 주의 조건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걸 정립한 사람이 수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맥스웰이에요. 그러니까 나이키스트와 샤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뭐 시대적인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맥스웰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물리학은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뭐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현대 물리학은 출발점이 어떤 물리 현상에서 출발하는데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수학이에요. 수학이라는 해석을 믿고 그 수학이라는 해석을 가지고 물리 현상을 해석하고 수학으로 검증하는 거. 그것이 현대 물리학의 시작이자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모든 걸 해내는 거. 그 1920년 이때 아인슈타인이 그 노벨상을 받을 때도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 사람 노벨상 줘야 되는 사람은 맞는데 아니 그게 뭐 수학인데 그냥 수학으로 계산해 놓은 걸 저걸 무슨 상을 주냐고. 실험이 안 돼 있는데 실험에 검증을 하지 않은 실험을 그걸 어떻게 저걸 결과물을 써먹어요. 그러니까 주긴 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광량자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광량자론 실험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다라는 거를 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량자설로 이제 결국 그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그만큼 그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 그 자체였어요. 실험을 한 결과물. 근데 지금 시대의 현대 물리학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실험은 정확하지 않은 거다라고 받아들여요.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고전 물리학은 실험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그거 맞네 라고 얘기하는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11,000번 안 해봤잖아. 11,000번째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현대 물리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실험을 그러면 10만 번 해보고 10만 번 해봤어. 10만 한 번 안 해봤잖아. 이게 현대 물리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물리학에서의 검증이자 실험은 수학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수학적인 물리학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 바로 맥스웰이에요. 그러니까 앙페르의 주의 조건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뭐 이런 거죠. 도선에 전류, 그래서 이제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J라고 하면 자기장이 회전한다. 회전, 로테이션, 컬. 이게 이제 회전이에요. 로테이션. 그래서 자기장이 회전한다. 이게 이제 앙페르의 주의 조건의 법칙이에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이거를 앙페르가 이제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1700년대 중반, 그러니까 1800년대 초에 이제 앙페르가 이 법칙을 만들었는데 1700년대, 1740년, 뭐 50년 뭐 때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가 1차 산업혁명의 시대거든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고 나서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증기기관, 그 동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계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회전 운동을 하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전에도, 그런 피스톤의 개념은 있었는데, 그때는 피스톤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직선 운동만 하다가 와트가 이제 회전 운동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전 운동을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진짜 뭐 그때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됐죠. 예, 엄청난 발전을 해서 뭐 공장이라는 것도 생기게 됐고 뭐 돈도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럽에 돈을 끌어모았죠 이제. 그러던 시절이에요. 딱 그 시절에 기계적인 막 그러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번개를 보고서는 저게 전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가지고 연 같은 거 날려가지고 전기를 그 번개 칠 때 막 뛰어다니면서 뭐 결국은 번개가 전기라는 걸 알아냈고 예. 그다가 이제 1800년도 그때쯤에 볼타라는 사람이요 전지를 만들었어요. 전지를 그러니까 전기를 가두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계속 이 전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막 그때는 어떤 기계 장비를 만드는 거는 뭐 이제 완전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전기를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던 시대 상황에 이제 앙페르가 이제 이 전지를 이용해서 전류가 흘러가게 하니까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쇳가루가 이렇게 쫙 동그랗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동그란 자기장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앙페르는 이제 이거를 이제 연구를 했죠. 패러데이는 뭐를 연구했냐면은 계속 이제 앙페르와 패러데이는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앙페르가 조금 더 먼저 사람이고 패러데이는 뭐 거의 뭐 같은 시대에 있었으니까 패러데이는 뭐를 했냐면은 이런 도선이죠, 도선. 이 도선에다가 도선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도선이 이렇게 있어. 도선에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니까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도선에 이거 검유계로 전기를 측정해 보니까 전기가 생겨. 그러니까 자석을 하나 갖다 댄 거 가지고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석을 갖다 대니까 전기가 생겨. 그래서 패러데이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석의 자기력선속, 그러니까 H라고 하는 거는 자기장 자체를 말하는 거고 H는 자기장이고 B는 자기력선속, 자기력선의 한계 자기력. 그러니까 자기장, 여기서 나오는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기장의 이 한계를 얘기해요. 단위 자기장. 그거가 변동하니까 기전력이 생기더라. 전기가 생기더라. 이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렌즈가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이제 알아내서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일단 어쨌든 패러데이는 이 등호까지만이고 마이너스는 이제 렌즈의 법칙이죠.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이게 앙페르 앙페르 법칙, 이거 패러데이 법칙. 그러니까 기전력이 생기더라. 전기가 유도되더라 이거예요. 전기가 유도되더라. 그 다음에 이거는 회전하는 자개가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때쯤에 앙페르 뭐 이런 때쯤에 이제 가우스라는 사람은 뭐를 연구를 했었냐면은 가우스는 어떤 전기력선 D는 입실론 E, B는 뮤 H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전율이고 이건 투자율인데 그러니까 E라고 하는 거는 입실론분의 D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유전율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에서의 하나의 자기력선, 그러니까 요거는 전속이라고 하죠. 전기력선 속. 다시 말해서 요거는 자속.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 면적에 대한 거. 한계. 전기력선 한계. 그래서 이제 그 가우스가 뭐를 했냐면
전기력선이 발산을 하면 어떤 지점, 그러니까 전속이 이거는 이제 발산이에요. 전기력선이니까 어느 한 점에서 점 전화가 어디로 가버리면 가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사용을 한 거예요. 로우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 그러니까 전화는 어느 점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출발하는, 그러니까 점 전화의 시작점에 대한, 점 전화의 근원에 대한 것을 얘기한 사람이, 근원은 점 전화의 출발점이 있고 거기에서 어디로 발산하는 거다. 전화는 발산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속은 한번 발산시켜 보니까 자속은 하나 생겨가지고 딱 발산시키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발산되지 않는구나. 자속은 발산되지 않고 전속은 어디로 가버리는구나를 이제 알아낸 거죠. 이제 맥스웰은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이제 해본 거예요. 맥스웰은 이제 요 세대보다 좀 더 뒤에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맥스웰이 이제 연구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실험을 계속 했겠죠.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실험하는 세대, 고전 물리학은 다 실험이기 때문에 계속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어떤 거를 일단 앙페르의 법칙에서는 그러니까 맥스웰이 앙페르의 법칙에서는 어떤 물음표를 하나 가졌냐면은 그러니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도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전지가 있다 그래, 볼타 전지 같은 전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지는 충전기잖아요. 충전기 콘덴서. 이 콘덴서 같은 충전기에서도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더라고요. 자기장이 생기는 게 맥스웰이 보니까 자기장이 전선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런 콘덴서에서도 콘덴서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맥스웰이 이제 뭐를 했냐면 앙페르 법칙에다가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기는 거는 도선에 의한 전류도 있지만 어떤 전하가 모여 있는, 그러니까 전속에 변화하는, 다시 말해서 요 축전기 여기, 그러니까 이 전속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전속이잖아요. 전속이 변화한다는 것은 쏘아진 거죠. 이쪽에서 일로 쏘아졌을 때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안테나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자기장이 자기장이 회전하고 그다음에 자기 퍼지면서 이제 나가는 건데, 지금은 그런 걸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어쨌든 두 평행판 사이에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갖다 놓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그러니까 전속이 쫙 수많은 전속들이 이동할 거고, 그 이동하는 전속의 주변에는 회전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해서 이 부분을 추가해 놨어요, 맥스웰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맥스웰의 기초방정식의 앙페르 주요적분에서 나오는 맥스웰의 기초방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페르데의 법칙에서는 어떻게 보면 페르데의 법칙을 좀 더 완성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코일을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페르데의 법칙 하면은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석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검유계를 달아놓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 뭐 이런 거. 이거는 이렇게 한 거는 페러데이의 실험이 아니에요. 맥스웰의 실험이에요. 이거는 페러데이는 아주 가는 하나의 도선에 대한 얘기고,